앞서서 전력계통의 신재생 발전량 증가가 어떻게 전력계통의 전압을 상승시키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력계통은 앞서 예를 든 회로처럼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거미줄처럼 엄청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의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하느냐, 또 어느 지점에서 송전솔로를 개방하느냐, 그러한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전력 조류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특정 모선의 과전압이 유발될 것이라고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이런 전력 계통에서 신재생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전압 상승, 과전압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 모선에 무효전력 흡수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죠. 여기 수전단의 전압을 낮추든 송전단의 전압을 낮추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압을 낮추기 위해선 무효전력 흡수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효전력 흡수 장치는 이러한 팩츠 설비, 그리고 조상 설비 중에 동기 조상기와 블로 리액터가 있습니다. 또 발전기의 진상 운전도 해당되고 변압기의 탭 조정도 있어요. 이제 저희 발전소에서는 이런 탭 조정을 많이 하진 않는데 저기 변전소에서는 의외로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OLTC 통해서 운전 중에 탭 조정을 할 수 있죠. 이런 변압기 탭 조정이 있고, 또 이제 송전솔로의 개방, 말 그대로 송전솔로를 개방하게 되면 송전솔로의 리액턴스가 증가를 하니까 그로 인해서 무효전력을 흡수할 수가 더 있겠죠. 예, 흡수하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무효전력 흡수 장치, 팩츠 설비나 이런 설비들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 정기적 관성과 전력계통 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압 안정도는 주파수 안정도와 다르게 국소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에서 발생하는 과전압 문제를 부산에 있는 조상 설비를 돌린다 한들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무효전력 흡수 장치를 문제가 되는 그 모선에 설치를 해서 무효전력을 바로 흡수를 해야지 이 전압을 다운시킬 수 있지. 저 멀리 있는 여기 멀리 있는 이쪽에다가 무효전력을 설치한다 한들 여기에 무효전력 손실에 의해서 실제로 이쪽 모선에서는 영향을 못 미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가 계통의 과전압의 원인을 뭘로 지목하고 있나요? 예, 모선에 발생되는 신재생 발전량이 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발전량은 지역마다 그 설비 용량이 다르고 또 설치된 용량도 다릅니다. 지역마다 날씨 변동에 따라서 그 신재생 발전량이 심하게 변동을 치겠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 전력망은 거미줄과 같이 복잡하고 이러한 신재생 발전량이 요동치면 전력 조류를 예측하기 힘들 거예요. 그 말은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선이 과전압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걸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상황 속에서 대규모 발전기가 탈락이 되었던지 아니면 일부 송전 라인이 탈락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겹치게 된다면 특정 모선의 과전압이 제어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광역정전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발전 사업자 입장이 아니고 전력계통 운영자 혹은 송배전 사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쪽 입장에서는 앞으로 신재생 발전량이 계통에 늘어나면서 전력 조류를 예측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이 송배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특정 모선이 어떤 상황에서 과전압을 일으킬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생각할 수 있는 게 무효전력 흡수장치 혹은 공급장치, 무효전력 흡수장치나 공급장치를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기를 원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특정 모선에서 어떠한 과전압이 얼마만큼 발생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떤 모선이든 최대한 무효전력 흡수장치, 그걸 어떤 식으로든 설비를 확보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리고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송전솔로 충전 용량을 보상하기 위해서 발전단에 무효전력 흡수장치인 블로리액터를 설치하라고 지금 한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냥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뒤에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발전 사업자의 미래는 전압 서비스 사업자, 이거와 관련된 조금 생뚱맞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관성 편에도 이제 발전 사업자의 미래가 관성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좀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참고 자료로 가져온 이 신재생 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전압 영향 분석 정기학회 논문집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와 이 계통전압 영향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이 자료가 정말 제가 원하는 그 딱 맞는 논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전력거래소
KPS 현직자분이 적으셨더라고요. 전력계통 종사자분이 적으셔서 그런지 정말 이해하기도 쉽고 되게 딱 맞는 논문이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에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지역별 신재생 에너지 증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호남 지역 이쪽이 좀 가파르죠. 그리고 지금 2017년에서 2018년 이게 2020년에 발행된 논문집이다 보니까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고 보세요. 어쨌든 대부분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고 특히 호남권에서 이 신재생 발전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호남 지역. 그러면 호남 지역에 있는 3, 4, 5kV 변전소의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정리한 표입니다. 여기 보면 신광주 변전소, 신화순 변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일사량과 풍속이 있네요. 일사량은 태양광을 뜻하는 걸 거고 풍속은 당연히 저기 풍력 발전기를 뜻하는 것일 겁니다. 이게 20MW 이하급 신재생 발전기에 대해서는 이제 급정 지령을 받을 그게 없잖아요. 분산 전원 설비 용량이 작은 신재생 발전기에 대해서 KPX에서 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대체 자료로서 이렇게 표시한 게 아닌가 그냥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일사량이랑 풍속이 지금 크다는 얘기는 신재생 발전량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신광주 변전소와 신화순 변전소의 그 전압을 살펴보면 3, 4, 5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제일 크네요. 거의 360kV입니다. 저희 3, 4, 5kV잖아요. 3, 4, 5kV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전압 유지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전력계통 신뢰도 그리고 전기품질 유지 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전압 유지 범위가 3, 4, 5kV인 경우에 여기 328에서 362 최대 362kV입니다. 신재생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변전소의 전압이 거의 과전압이 유발되다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 참고 자료는 21년도 전력계통도입니다. 제가 대전에 발전인재개발원에 갔을 때 거기에 떡하니 전력계통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자료 쓰려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신재생 발전량이 많은 이런 호남권이잖아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 아까 전에 여기 문제가 됐던 신광주 변전소가 여기 있고 신화순 변전소가 있네요. 이거 뒤에서 참고하면서 같이 볼 거예요. 예. 다시 그 논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논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빛 원자력. 이쪽에 한빛 원자력이 있어요. 이 원자력의 운전 대수에 따라서 변전소의 전압 영향도를 지금 정리한 표입니다. 앞서서 제가 발전소는 전력계통 전압 안정도에 어떻게 기여한다고 했나요? 전압 서비스를 한다고 했죠? 예, 전압 서비스는 계통의 전압이 높을 때는 진상운전을 해서 무효전력을 흡수해서 전압을 낮추고 계통전압이 낮을 때는 지상운전을 해서 무효전력을 공급해서 계통전압을 올리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전압이 이슈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진상운전, 진상 서비스에 대해서 나와 있겠죠. 여기 보면 변전소, 지금 6개의 변전소가 있습니다. 빛 원자력을 기준으로 군산 변전소, 신김제 변전소, 신남원, 신광주, 신화순, 신강진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이 한빛 원자력을 그 중심으로 이렇게 6개 변전소 근처에 전압을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발전기의 대수를 늘렸을 때 즉 발전기 대수가 늘어난다는 뜻은 발전소의 전압 서비스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발전소에서 무효전력 흡수를 더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계통 전압을 하락시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신광주가 가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겁니다. 신광주 변전소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64kV입니다. 아까 전에 최대 계통 전압이 362kV라고 했는데 뭐 초과했죠? 이건 뭐 시뮬레이터 데이터인지 뭐 어떤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미 원자력을 2대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효전력을 흡수하고 있을 텐데 신광주가 364kV로 지금 초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대를 추가로 더 돌리게 되면 4.2kV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대를 추가로 돌리게 됐을 때 4.6kV가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뭐 합치면은 거의 9kV가 떨어진 거예요. 9kV가 발전기 2대를 더 돌렸을 뿐인데 계통전압을 9kV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표는 이 위에 있는 표를 이제 막대 그래프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 표죠. 그러면 이게 2대 돌렸을 때의 변전소의 계통 전압입니다. 그리고 이게 4대를 돌렸을 때 계통 전압이에요. 드라마틱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발전기 2기가 무효 전력을 흡수함으로써 거의 뭐 7에서 뭐 10kV까지 지금 계통 전압을 하락한 거예요. 그만큼 발전소에서 계통의 전압 제어에 큰 영향을 준다. 그거를 말해주는 표입니다. 그럼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한빛 원자력에서 그러면 전압 서비스를 얼마나 하길래 계통 전압이 2대를 돌렸는데 거의 약 10kV까지 다운을 시킬 수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예,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빛 원자력은 총 6기가 있는데
한빛 1, 2호기는 950메가와트고 나머지 365기, 이거 365기입니다. 365기는 1000메가와트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진상 0.95 운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 정도 수치가 나왔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320메가바르라고 얘기를 할게요. 발전소 한 대당 흡수할 수 있는 무효 전력이 320메가바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2대 운전 시에는 이만큼이고 뭐 3대 운전 시, 4대 운전 시 있을 텐데 어쨌든 2대에서 4대로 했을 때 2대가 추가 운전했을 때 즉 640메가바르를 여기서 추가 흡수를 했을 때 지금 군산, 신김제, 신남원, 신광주, 신화수, 신광주가 전부 다 10kV가 개통전압을 하락을 시켰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사실 그 박건배 기술사님 공대 5호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무효전력편 보면 발전기는 P 공급 제너레이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송전선로에는 이 L 성분 때문에 여기서 공급하는 Q가 대부분 Q 로스로 날아간다. 이는 어떻게 보면 손실이니까 해당 모선의 무효전력 공급 장치를 바로 흡수를 하는 게 이득인 거지. 발전소는 그러한 개념 때문에 PQ 공급이라고 보기보다는 P 공급 제너레이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논문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발전소에서 무효전력 흡수량이 이만큼인데 이게 개통전압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줍니다. 예,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 발전 사업자의 미래는 전압 서비스 사업자?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여러분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증가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뭐 해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유럽권도 거의 60%, 스페인도 스페인 대정전 당시에 70%가 신재생 발전량으로 공급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개통의 피공급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감당을 할 겁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물론 신재생 에너지도 신재생 발전량도 이제 P도 공급하고 Q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20메가와트급 이상에서는 이러한 그 기준치를 부여하기도 했어요. 의무를 부여하긴 했는데 아직 기술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전력거래소에서는 지금 20메가와트급 이하급 신재생 발전기에 대한 급전 지력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별로 이렇게 설치된 신재생 발전기가 분산전원식으로 여기저기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개통에 이런 식으로 물려 있을 텐데 이 기존에 설치된 신재생 발전기 같은 경우는 무효전력 공급에 대한 의무도 없죠. 그리고 급전 지령에 의해서 이제 제어가 될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신재생 발전기가 개통의 안정도를 생각해서 무효전력을 제어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개통 운영자와 송배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효전력의 공급 및 흡수에 대한, 다시 말하면 개통 전압 제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력개통 종사자인 저희 발전 사업자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제가 일전에 개통 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제주도는 이렇게 섬으로 분리되어 있는 곳이라 제주도의 개통 관성을 위해서 머스트런 해야 되는 발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발전 자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력개통 안정도, 즉 관성 안정도를 위해서 우리 화력발전기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개통의 전압 안정도를 위해서 역시 머스트런 해야 되는 그런 발전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발전 자회사인 우리 발전기가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너무 비약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스페인 대정전 사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스페인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발전량이 70%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스페인에서는 전압 제어를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탄력적으로 기동하고 정지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 대정전 사태 당시에 신재생이 7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전압 제어를 위해서 화력발전소를 2기 돌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뭐 설비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전압 제어를 위해서 돌릴 예정이었던 이 발전소 2기를 못 돌렸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신재생 발전량이 늘면서 개통에 과전압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기 발전기를 돌려서 전압 제어를 하려고 했죠? 그리고 전압 제어가 얼만큼 효능이 있는지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를 못 돌렸어요? 그럼 과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 그게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정전에 이르게 됐습니다. 개통의 전압 안정도는 제가 앞서서부터 누차 얘기하지만 국소적이라고요. 이게 전압 개통 안정도가 여기에 문제가 생길지 여기에 문제가 생길지 여기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여기 서울에서 개통의 과전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부산이나 이쪽 지역에서 이거를 보상을 못 해준다. 서울에서 생긴 전압 문제는 과전압 문제는 여기 안에서 무효전력 공급장치가 아니면 무효전력 흡수장치가 흡수를 해서 전압을 제어해야 되는 상황이지 다른 구역에서는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 이게 생각보다 크리티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전압을 제어하는 입장에서 이 지역별로 존재하는 이런 동기발전기들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실제로 신재생 발전량이 뭐 70% 우리나라도 70% 이상이 되면 전압 안정도를 위해서 머스트런 해야 되는 혹은 정지했다가 신재생 발전량이 늘어나는 그 주간에만 잠깐 돌려야 되는 가스 발전기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리는 발전기들이 피공급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압 서비스를 위해서 Q공급, 전압 제어를 위해서 돌리는 발전기인 겁니다. 예, 물론 P도 같이 공급을 하겠죠. 그 해당되는 머스트런 발전기가 Q만 공급하거나 흡수하진 않겠죠. 돌리는 김에 P도 공급을 하긴 할 건데 그 주된 목적이 뭐냐고요. P 공급을 위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전압 서비스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전압 안정도에 대한 책무는 영무는 발전 사업자한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예, 맞아요. 개통 운영자. 그 개통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통 운영자가 설비를 설치를 못하니까 그 설비에 대한 의무를 송배전 사업자한테 이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압 안정도에 대한 운영과 그리고 설비는 발전 사업자한테는 없어요. 운영자와 송배전 사업자한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압 안정도를 위해서 이러한 무효전력 흡수장치랑 공급장치가 국소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그냥 이런 전압 모선에 이런 블로리액터나 뭐 전력용 콘덴서나 이런 거 그냥 많이 설치하면 되지 않냐. 모선마다 한전이든 아니면 전력거래소든 뭐 한전에서 설치하겠죠. 한전에서 그러면 많이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맞아요. 전압 안정도에 대한 역무는 한전 역무가 맞고 이렇게 얘기하면 한전분들 화냅니다. 전압 안정도에 대한 역무는 전력거래소에 있고 전력거래소가 이런 설비에 대한 역무를 한전에 이관했다고 하니까 이제 블로리액터를 설치하고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그런 설비를 추가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전 역무가 맞아요, 여러분. 예, 제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 건설 측면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이제 발전처에서 정비부서, 설비부서에 있다가 건설처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년에서 3년밖에 되진 않았는데 저도 이제 건설 와보고 좀 깜짝 놀랐던 건 사업 추진이 이제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건설을 하다 보면 저도 잘 모르지만 이거와 관련된 인허가를 거의 뭐 수십 개, 수백 개, 뭐 100개 이상? 이런 인허가 정말 수십 개 이상의 인허가들을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인허가는 뭐 지자체한테 받는 게 대부분이긴 한데 뭐 구청에 받을 수 있고 시청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경기도 뭐 도청에서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지자체한테 받아야 돼요. 뭐 물론 뭐 산자부나 지금 바뀌었죠. 관에 받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건설 측면으로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신규 발전소를 짓는다고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다가 발전소를 짓는다고 해요. 그럼 여기 근처에 있는 지자체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전 중구에다가 발전소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대전 중구청이 하나가 될 거고 그리고 대전이니까 대전시청이 또 있을 거고 그리고 충청남도니까 뭐 충청남도 도청이 하나가 있겠죠. 그럼 발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 지자체 그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전 이 송전솔로 하나 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이 765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던 765 이거 이렇게 송전솔로 까는데 몇 개의 지자체가 관여가 됐을까요? 몇 개의 지자체가 관여가 됐을까요? 뭐 제가 진짜 감은 안 오는데 그래도 뭐 수십 개의 지자체가 관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수십 개의 지자체 전부 다 설득하고 단 하나의 지자체 인허가를 못 받으면 그 건설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건설 쪽 생립니다. 뭐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건설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인허가 리스크 그리고 민원 리스크 이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다. 한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송전솔로 인허가 받고 건설하고 하는데 뭐 10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동서울 변전소가 있죠. 아니 한전 기존 있는 변전소 내 설비 뭐 용량 증설이나 뭐 다른 설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소송까지 갔잖아요. 민원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요새 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그런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한전에서는 당연히 전력거래소랑 한전에서는 전압 안정도를 위해서
개통의 안정도를 위해서 무효전력 공급이나 흡수 장치를 당연히 설비를 증설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거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 분들인데 저보다 100만 배, 1000만 배는 더 많이 알겠죠. 이런 설비를 증설해야 된다는 걸 그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분이 전문가들인데 알죠. 그리고 전력 조류나 그런 거 분석해서 각 모선별로 어느 정도의 무효 전력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지 그런 거 다 전문가 분들이 자료 가지고 분석하고 현장에서 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설비 설치하는 게 지금 쉽냐고요. 지금 변전소 안에 추가로 설비를 건설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한전에서 이걸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전국적인 단위에서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은 국소적이라고 했어요. 특히 무효전력이 문제가 되는 곳은 수영가 근처입니다. 예? 그 얘기는 이 수도권 안에 있는 여기 변전소, 수영가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 무효전력 공급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민원 이슈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 일이 그냥 말 한마디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한전 역시 765 건설하면서 엄청 이제 뭐 여론에도 때려맞고 뭐 민원도 때려맞고 그냥 정치적으로도 때려맞고 그냥 다 때려맞았죠. 한전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발전 사업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한전을 옹호하거나 뭐 그럴 생각은 그러니까 뭐 누구 편가르기 하듯이 발전 사업자랑 개통 운영자, 송배전 사업자 편가르기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한전에서 왜 발전 사업자한테 굳이 이득도 안 되는 그 앞에서 13메가바르의 블루 리액터 왜 그렇게 설치하라고 얘기를 했겠냐. 그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 이 13메가바르 정말 개통에 영향도 안 주는데 이런 조그만한 설비라도 어떻게든 설비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까지 가니 한전에서 왜 블루 리액터를 그렇게 설치하라고 하는지 정말 이것 때문인지는 뭐 제 혼자만의 상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직원분들이 발전 사업자 이제 분사된 이후에 입사하신 분들이 많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개통 안정도에 대한 역무를 제 발전 사업자 역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생각을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이제 이건 진짜 가정이지만 정말로 신재생 발전량이 증가가 되면서 개통의 과전압을 유도를 해서 이쪽에서 설비가 뭐 트립이 되면서 과전압이 증가되면서 블랙아웃이 됐다. 정말 이런 국가 재난급 사태가 발생됐을 때 발전 사업자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 저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두들겨 맞겠죠. 예, 역적 취급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뭐 발전 사업자, 송배전 사업자, 개통 운영자 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거는 조금 뭐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좋고 이제 전력개통 안정도를 위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소통이 좀 자유롭게 됐으면 제가 이제 한전이 블루 리액터를 설치하라는 게 한전의 갑질이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저 혼자만의 상상인 것 같긴 한데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 대정전 사태에 대해서 뭐 혼자서 스터디도 좀 해보고 또 이런 논문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개통 과전압에 대한 이슈가 이전부터 이거 2020년도잖아요. 2019년도 자료니까 이미 뭐 발전 사업자는 인지를 못하겠지만 개통 운영자와 송배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개통의 과전압 이슈가 이미 이슈가 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를 해왔고 그런 상황이 이제 나비 효과로 발전 사업자의 블루 리액터까지 설치해라 라는 입장까지 왔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근데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썰은 신규 발전소의 발전단에 블루 리액터를 설치해야 되는지 제가 경험한 썰로 시작을 해서 개통의 전압 안정도의 중요성까지 얘기를 해보았어요. 재밌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한전에서 블루 리액터를 무조건적으로 설치하라고 얘기할 때도 분명히 이제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전력개통에 대한 실무 경험도 없고 한전 내부자가 아니니까 또 한전 분들이 그 내부 사정들을 뭐 저한테 얘기해 줄 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이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전력개통의 전문가는 발전 사업자에 없겠죠. 당연히 전력개통의 전문가는 개통 운영자인 전력거래소 그리고 송배전 사업자 그 개통과 관련된 실무 업무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 같이 업무 회의한 한전 부장님의 힌트로 개통의 전압 안정도가 그렇게 좀 개통의 과전압 현상이 크게 이슈가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전압 안정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전력거래소도 그리고 송배전 사업자도 그렇게 대응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발전사에 요구하고 있구나. 블루 리액터를 발전단에 설치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통의 전압 안정도의 역무는 전력거래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비를 확보하는 건
송배전 사업자인 한전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 발전 사업자도 같은 전력계통 종사자로서 그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송배전 사업자 혹은 계통 운영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전 사업자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었으면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뭐 한전의 갑질이다 뭐 그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좀 이런 것들이 아쉬워요. 발전소 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 전력 그룹사가 이렇게 뭐 발전 사업자, 송배전 사업자, 계통 운영자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많이 막히지 않았냐.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제 발전소 채널을 만든 거니까 뭐 그렇게 좋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발전소 썰, 소썰 채널의 소윤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